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 서지연 의원 두 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의 도시 브랜드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빅드림 부산의 미래가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부산의 새로운 슬로건은 부산이즈 굿입니다. 부산이라 좋다는 우리말을 병기했습니다. 자줏빛 색상에 부산의 이니셜 B와 S를 합친 3D 입체형 로고도 선보였습니다. 대대적인 선포식을 연 부산시는 새 슬로건이 부산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문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붙이기 나름입니다. 모든 것을 하기 좋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쓰면 쓸수록 우리 입에 잘 와닿는 이런 브랜드를 시민 공감대를 높여가겠다고 했지만 부정적인 여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부산이 좀 간단하고 멋있고 귀에 익어가지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됐을 것 같은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요? 부산시는 선정 과정에 시민 1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이나믹 부산의 상징성과 익숙함을 넘어 성공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선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우리 도시 브랜드가 다이내믹 부산에서 부산이즈 굿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왜 바꾸게 되었는가? 다이내믹 부산을 그대로 가져가도 되지 않았겠는가? 이 질문입니다. 어떠세요? 네, 부산시의 심볼은 이제 모든 시민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마름모 형태의 이제 파란색으로 바다와 갈매기가 형상화된 우리 부산시의 로고가 있었고요. 또 다이나믹 부산이라는 슬로건은 이제 2003년도에 지정이 돼서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네네.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부산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이제 부산이 상징하고자 하는 부분과 그리고 부산을 떠올릴 수 있을 때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도시의 동력을 좀 불어넣겠다. 그리고 네네. 새로운 비전을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는 것은 또 아니고요. 아무래도 우리 시민분들께서 지속해서 사용을 해오고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를 한 번에 변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 만큼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직관적인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직관적인 것이 이해하기도 쉽고 또 암기하기도 굉장히 좋죠. 뉴욕 같은 경우에는 I love 뉴욕으로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I 서울 유로 네. 국제사회의 서울을 많이 이렇게 손쉽게 알렸죠. 그래서 저는 부산 이즈 굿이 아주 외국인들로 하여금 아주 기억하기 좋고 또 이해하기 편한 이런 문장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굿입니다. 굿이라는 것은 많은 데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산이 국내 도시를 넘어서 국제 도시로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엑스포를 앞두고 아주 적합한 표현을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표가 되었고 이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네네. 직관성을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우 공감합니다. 직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로고는 B와 S를 혼용한 그래서 3차원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고 마젠타라는 이제 보랏빛에 가까운 붉은색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 심볼만 봤을 때 어떤 시민분들께서 부산을 바로 떠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와 그리고 해외에서 보았을 때 이 네. B라는 형태가 바로 부산을 떠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 특히 지금 부산이라는 상징을 위해서 굳이 바다나 갈매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산 자체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담아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의 모양은 세계적인 가수인 BTS를 오히려 더 연상시키는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부산 이즈 굿이 뭐에 대한 굿인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야 하고 이 로고도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부산이 이제 다이나믹 부산이었죠. 다이나믹 부산은 우리가 사용한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네. 다이나믹 부산은 기존에 우리가 물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시민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의미에서 다이나믹을 써왔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일만 하는 도시가 아니고 국제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정말 많은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부산을 탈피해서 정말 좋은 도시다. 그래서 부산이즈 굿이라는 표어가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로고 관련해서 서지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BTS를 연상할 수 있는 색깔을 쓴 것, 이것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의 우리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가장 많이 알리고 있는 것이 BTS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 하면 BTS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BTS가 부산을 상징하는 가수는 아니지만 BTS의 상징색과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기존의 우리 단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속돼 있는 정당의 색깔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박형준 시장님이 빨간색 계열을 사용하지 않고 보라색 계열을 사용한 것은 우리 부산의 정치색을 담지 않겠다는 의지도 저는 포함됐다고 봐요. 그래서 아주 좋은 로고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로고만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마젠타라는 색상 자체가 붉은색 계열이고요. 색상을 말씀을 네. 하셔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부산 비전을 좀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산의 상징성이 담겨야 됩니다. 부산시는 지자체이고 정부이지 기업이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에 부산시가 빅 드림, 부산의 미래라고 하는 걸 선포를 했어요. 그 안에 보니까 5개의 꿈 혹은 목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류 허브 도시, 금융 혁신 도시, 디지털 신산업 도시, 문화 매력 도시, 마지막으로 글로벌 관광 도시, 이렇게 5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5가지의 산업들이 모두 너무 거대합니다. 매우 거대하고 네네. 말씀하신 그 빅드림이라는 말 맞다나 정말 너무나 큰 산업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산의 상징이 교체되는 게 부산시에 대한 동력을 불어넣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으면 결국은 시민의 삶에도 동력을 좀 불어넣고 네네. 코로나가 끝났고 이제 경제적인 침체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분위기 전환과 그리고 민생 안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들도 함께 담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너무나 신기술과 또다시 신산업에 좀 의존하는 모습이 좀 보였고요. 물론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29년 12월에 조기 완공을 하겠다라는 국토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복합 물류나 이제 물류 허브에 대한 트라이포트가 강조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 이외에 또다시 양자 컴퓨터나 UAM이나 AI나 ICT 이런 식으로 디지털 신산업에 대해서도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너무나 큰 개념들을 던진다는 네네. 건 결국 임기 내에 이 산업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다시 의문을 가지게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은 제2의 수도죠. 아주 큰 도시입니다. 부산을 이끄는 시장은 당연히 큰 사업을 구상해야 됩니다. 작은 사업들을 구상한다면 그것은 구청장이나 군수님들이 해야 될 몫이고요. 부산 인구를 이끌어갈 시장은 당연히 크고 굵직한 사업들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기 내에 사업을 못 마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임기 내에 사업을 마칠 공약만 하는 분들, 정치꾼들입니다. 당장의 표와 이해관계만 생각하는 거죠. 부산시장은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자기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사람, 또 그 다음 시장이 이어서 부산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비전이 있는 사업들을 제시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박형준 시장이 아주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아젠더들을 잘 제시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것도 같이 챙겨야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입니다. 시민의 삶과 시민의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한 꿈만 던지게 된다면 당장의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는 부산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미시적인 사업은요, 당연히 루틴하게 하는 겁니다.
부산시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루틴하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미시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비전 발표회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비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기적인 플랜을 시민들께 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뭐 미시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시장이 일일이 거론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안전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도시를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안전한 도시, 그리고 먹거리와 마실거리가 걱정이 없는 환경에 대한 비전은 반드시 함께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원님 비판을 하실 때는 시장님의 모든 발언을 봐야 됩니다. 그 비전 발표회에 있었던 그 잠시만의 시간에 발언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언론에 대한 거, 모든 브리핑을 챙겨보시면 시장님께서 안전에 대한 거, 복지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것도 충분히 또 비전을 발표하고 계세요. 네, 두 분 말씀. 발표 안에 시민이 다시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구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안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시민의 삶이지요. 원전을 끼고 사는 부산은 필요한 전기량보다 2배 이상을 생산해 수도권을 비롯한 타 시도로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은 많이 생산하지만 덜 쓰고 있고 수도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전기 생산과 소비의 역차별이 계속될 거라고 예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지역별 갈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적으로 매기는 그런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서 아직은 상임위와 본회의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죠. 그런데 일단 그 내용이 뭔지는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원전 인근에 사는 국민들 사실은 위험 부담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생활하시고 있죠. 대표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전남에도 원전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에 계시는 국민들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요. 미국, 호주, 영국 등은 이제 원전으로부터 가까이 거주하시는 분들은 조금 저렴한 전기요금을 네. 납부하고 계시고요. 또 원전으로부터 먼 분들, 그러니까 송전 거리가 발생하는 지역들은 전기요금을 조금 인상해서 받는 차등 전기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영 의원께서 이 부분을 짚으셨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선진화 시스템처럼 부산 지역은 좀 전기료를 낮게 내고 서울 지역은 좀 높게 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발의를 하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를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은 민간이 운영을 합니다. 해외 같은 네, 경우는 네. 요금제가 민간 요금제에 기반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공 요금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국가가 부담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 차등 요금제의 폭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해도 뭐 1,000원 미만에서의 그 구조가 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비율이라고 하면 사실 이것이 과연 그 인근에 살고 있는 거주하는 분들에게 아주 납득할 만한 인센티브다라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의 보조 지원금을 받고는 계시지만 그 지원금은 대부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부분이지만 실제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까지 좀 파악을 한다면 다시 구체적으로 짚어볼 내용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차등이 있더라도 너무 많은 차등이 발생하면 또 수도권의 국민들이 그렇죠. 또 네네.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부산의 이득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대한민국 전체의 이득도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다. 네, 차등 요금제가 제대로만 된다면은 부산 기업들도 전기료가 굉장히 감축이 되고 또 어쩌면은 전기를 많이 쓰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서울이나 수도권 기업들이 그래 전기료 싸네 하고 부산으로 옮겨올 수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제
기업은 이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공공요금이 이윤 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서지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등이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기업이 이전하고 장비를 새로 만들고 이 정도의 비용과 공공요금을 비교했을 때 기업에서 이전할 정도의 이런 인센티브는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규모의 대기업들이 오는 것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뭐 좀 더 추가적인 혜택이 있기는 해야겠지요. 하지만 뭐 24시간 전기를 가동을 해야 한다거나 뭐 전기료에 대한 부담이 큰 기업, 예를 들면 산업 같은 경우에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부산으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게 원전 문제로 저희가 돌아간다라면 네네. 국민들과 시민들의 신뢰를 좀 더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이나 이런 부분의 혜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원전의 안전성과 그리고 고준위 핵 폐기물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비판의 여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차등 요금제나 산업으로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시민들과의 신뢰 회복을 한 다음 이 친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위를 통과한 거니까 상임위 이제 금방 그치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본회의에 하는데 대략적으로 언제 정도에 이게 시행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국회 같은 경우는 네네. 상임위에 의결이 되면 네. 법사위로 또 법사위로 가죠. 안건이 맞습니다.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그렇습니다. 가서 법사위 안에서도 또 소위 맞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의결이 된 후에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리고 의장께서 이제 의사봉을 이제 잘 아시면 삼타를 하고 선포를 네네. 하게 되죠. 네네.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공포 후 1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이게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적용이 되는 있겠다라고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2년 5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아직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지하철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동차 안은 마스크 안 쓴 사람보다 쓴 사람이 눈에 띄게 많습니다. 이번 조치는 마트 같은 대형 시설 안에 개방형 약국에도 적용됩니다. 마스크 없이 매대를 둘러보는 방문객들. 하지만 아직 마스크를 바로 벗어버리긴 망설여집니다. 벗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지금 당분간은 그래서 계속 쓸 생각이거든요.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처음 해제된 이후 이번 추가 해제 조치는 방역 상황이 안정화됐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병원이나 일반 약국, 감염 취약시설 등 일부 실내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정부는 이달 중 마스크 의무 추가 해제, 확진자 격리 기간 조정 등의 내용을 담아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병원을 비롯해서 고위험 시설을 제외하고는 이제 마스크가 전체 해제되었고 2년 반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잖아요. 두 분은 좀 어떠셨어요? 마스크 벗는 거. 저는 너무 환영합니다. 네. 아무래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스크를 썼을 때 그리고 뺐을 때 자국이 남는 부분이나 이런 일상의 불편감이 조금 있다 보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마스크 해제가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대중교통을 하지만 이용을 하다 보면 여전히 대다수의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 마스크 해제에 완전히 접어들었다라고는 어렵게 보이는 것이 소극적인 시민분들의 자세인데요. 그만큼 얼마나 이 코로나가 있었던 3년간 마음고생과 두려움이 컸는지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일찍이 노마스크가 좀 진행이 되면서 그렇죠. 기내나 뭐 대중교통 그리고 콘서트장이나 어디에서든 노마스크를 활보를 하셨었는데 사실 국내나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민분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좀 전환을 시키고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한 것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대환영. 네, 너무 반가운 대환영. 소식입니다. 사실 유럽이나 또 미국 같은 선진국들 보면 작년에 이미 노마스크를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만 아직까지 마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과학을 예로 들어 보면요.
우리가 예방의학이나 또 의학적으로 코로나를 어느 정도 방어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수준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져도 되겠다 생각하고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께서 과학의 베이스를 두고 행동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정서적인 부분에 네네. 베이스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불안하시더라도 우리가 이제 의학적 수준이 코로나를 지배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마스크의 자유 저는 대환영합니다. 그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도 5월에는 풀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WHO가 선포하는 게 있잖아요.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해제가 됐습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네, 아직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WHO에서 국제적인 질병이 발생하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한 7차례 정도 선포가 됐었고요. 올해 안에 이제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를 선포하겠다라는 계획이고 이 계획과 맞물려서 우리도 이제 고위험 시설 마스크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WHO의 그런 비상사태는 기준이고 지침이니까요. 이 권고사항 안에서 이제 국내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얼마나 그 치명적인 감염 위험이 줄어들었는지를 봐가면서 네네. 결정을 하실 것이니까요. 병원에서도 조금씩 자체적으로 그 국내에서 정책을 내놓은 이후에는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호흡기 내지는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들이 있다는 느낌을 가져요. 주위 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하여서도 보건당국이 어떤 좀 조처를 해놓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 어떠세요? 사실 이 마스크를 반드시 썼어야 하는 우리가 그 코로나 경기 기간에서는 심혈관 질환이나 네네. 기본 기관지에 대한 질환이 있던 기저질환 유경험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뉴얼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권고도 있기는 했었고요. 네. 여러 의사 선생님이나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무래도 실제 호흡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것이 기저질환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인 만큼 조금 더 여유 있게 이제는 코로나 위험을 벗어났으니까요.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진과 상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스크가 해제가 됐으니까 국가에서 이제 마스크의 자유를 개인 방역의 자유를 준 것이죠. 그게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불안하시지 않게 여러 정책이나 또 지자체 차원에서 그렇죠. 또 지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서지훈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황사나 꽃가루 알레르기가 또 기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잘 착용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